갱년기가 되면 여성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이걸 이렇게 손 지금 뭐라는 건가요? 많이 했거든. 막 한 10분을 막 했더니 발바닥이 따뜻해져. 아니 발바닥에 열 나갔네. 올해 61살의 순남님. 손발이 차고 시려서 늘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좀 빨개지잖아. 열 나갔고. 빨개지고 이런데 정말 열이 난 듯 손바닥이 빨갛습니다. 40대 초에 폐경되고 처음에는 열감, 막 열이 화끈거리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 얼굴 뜨겁고 어지러운 거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몸이 시리고 막 차갑고 춥고 이런 것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신어요. 왜냐면 발이 시려우니까. 근데 이게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옷장 안에 그득한 겨울용 덧벗은 여름에도 신고 있죠. 폐경 이후 생긴 증상이랍니다. 여름에 이 살갗이 밖으로 노출된 부분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목이 지금 좀 사실은 차갑고 시리거든요. 뭐 어느 때는 여기 스카프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20대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고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며 큰 고깃집까지 운영했습니다. 45살 이른 나이에 폐경이 찾아왔죠. 폐경에 대한 그런 것이 오히려 그냥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폐경한 지 지금 현재는 한 16년째인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는 막 이 목 쪽으로도 이렇게 막 너무 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남자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르겠다. 예,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이 차단 말은 자주 했었고. 차고 땀나고 이런 소리 자주 어떨 했잖아. 때는 또 열이 확 올라온다고 했었고. 그런 얘기는 자주 했는데 나는 그냥 무심으로 들었어요. 그냥 뭐 그런 사람이 그런가? 이상합니다. 갱년기가 찾아오고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근데 굉장히 뭐 어깨가 아프네, 막 어디가 막 아프네, 맨날 아프다는 소리는 아주 자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 힘드니까. 울컥해진 순남님. 갱년기 증상으로 온몸이 아픈데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게 더 짐을 주는 것 같고 그냥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뭐 이런 것이 더 그러니까 병원도 혼자 많이 다녔죠 계속. 갱년기는 질환이다. 갱년기는 실제로 질환 코드가 있습니다. 여성분은 N95.1 코드까지 잡혀 있습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두 개의 난소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모든 신체 조직과 기관에 관여합니다. 특히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장을 보호하죠. 뿐만 아니라 칼슘을 조절해 골다공증까지 예방합니다.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은 중요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난소에서 거의 95% 이상 분비가 되니까 폐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경이 되면 난소의 기능이 쇠퇴돼서 갑자기 여성 호르몬 분비가 없어져 버려요. 갱년기 증상은 전신에서 나타나는데요. 얼굴과 목에 갑자기 열감이 생기는 안면 홍조가 대표적이죠. 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복부 비만이 나타납니다. 뇌에도 영향을 줘 우울감과 불면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감정 기복까지 심해지죠.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폐경과 갱년기는 의학적으로 다른데요. 월경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폐경,
폐경 전과 후를 모두 합친 기간을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년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폐경 전후로 해서 짧으면 1, 2년 또는 뭐 2, 3년 가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후에도 또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도 나타나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세요.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 때만 국한된 건 아니고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지를 하고 상담을 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알 수 있는 쿠퍼만 지수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15점 이상이면 심한 갱년기인데요. 순나님은 무려 48점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한 순남님,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혈액 검사, 혈중 콜레스테롤은 물론 여성 호르몬과 폐경 호르몬을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골밀도 검사.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 칼슘 조절이 안 돼 골다공증이 생기죠. 허리 요추골은 물론 대퇴부 고관절까지 골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변동원 교수는 내분비 대사 분야 명의십니다. 좀 멋지시네. 아이고 스카프 와가지고 그냥 스카프 잘 형 어울려. 추워가지고 했어요. 예. 폐경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10년 넘었죠. 넘었죠. 네, 요즘도 폐경 증상이 있어요? 이제 영양분 다 빠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추운가. 다른 분들은 보통 열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추워져 버렸어요. 밤에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어지러운 건지 또 맞아요. 어지럽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그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가슴 뭔가 두근거리고 예, 뭔가 쫓기는 불안하고, 예, 예. 불안하고. 그게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45살에 폐경이 되고 갱년기 증상이 심한 순남님. 여성 호르몬은 이제 워낙 부족하셔가지고 네. 거의 잘 측정이 안 돼가지고서 거의 10 미만인 걸로 나와서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 호르몬 부족한 것이 굉장히 아주 영향을 미쳤다. 여성 호르몬은 30 이상이 정상, 순남님은 10 이하로 낮았고 반면 폐경 호르몬은 40 이하가 정상인데 69로 높았습니다. 폐경을 기준으로 여성 호르몬은 줄고 반대로 폐경 호르몬은 높아집니다. 이 목 쪽으로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당기고 뭐 이렇게 돌리려고 해도 불편하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이 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뭐가 네. 모래가 껴가지고 이렇게 뻑뻑뻑하고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대개 50세 전후에 폐경이 오는데 네. 45세 미만에 이제 폐경 오는 거를 조기 폐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성 호르몬이 뼈 녹아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뼈들이 많이 녹아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네. 데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골밀도는 T 점수로 표시하는데요.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순남님의 경우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요추골 4곳 모두 골감소증 상태. 대퇴부 고관절도 마이너스 1.8 골감소증으로 나타났죠. 골감소증 상태.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 순남님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뼈의 골밀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해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10년 되면 우리 몸의 뼈가 완전히 새 걸로 바뀝니다. 10년 주기로.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면은 지금 6번 뼈가, 새로운 뼈가 지금 생성된 겁니다. 항상 낡은 뼈를 조금 긁어내고 새 뼈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뼈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파골세포 수를 어느 정도 억제시켜 놨던 건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파골세포들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급작스럽게 그때 뼈들이 많이 훅 녹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 5년 또는 10년 내에 뼈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폐경은 누구나 겪지만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열 딱 나고 나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용숙, 명숙 자매. 목 뒤로 막 땀이 막. 둘 다 폐경을 했지만 동생 명숙님의 갱년기 증상이 훨씬 심합니다. 열이 올라 손 선풍기는 필수품이죠. 언니 용숙님이 얼굴을 만져보는데요. 육안으로도 얼굴이 좀 붉어 보이십니다. 오, 열이 있어. 갱년기로 지금 5, 6년째 고생하고 있는 안명숙입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자주 낼수록 계속 나고 옷이 막 다 젖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면 땀 냄새 나지 창피할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진짜 지금도 열이 오르거든요, 저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손에는 땀이 흥건합니다. 지금 열 올라요. 네, 선풍기 돌리고 싶다. 더워. 열감과 땀은 가장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입니다. 머리에 좀 땀이 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머리 밑으로 이렇게 땀이 흘러내려요. 비슷한 시기에 폐경이 된 두 자매. 오늘 고혈압약 타왔어? 응, 혈압약 바꿨어. 왜? 성분이 바뀐 걸로. 난 고지혈증 피검사하고 왔어. 그 후 언니는 고혈압, 동생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동생 명숙님이 옷을 갖고 나왔는데요. 사이즈가 다른 바지 두 벌.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살이 쪄갖고 바지가 사이즈가 얼마나 옆에 반지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나가 손가락 마디 하는 거. 특히 뱃살이 찌면서 허리 사이즈가 26에서 29로 늘었다네요. 48, 그 정도에 충분히 입었지. 근데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 채워지지도 않아.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뭐 나이에 갱년기 살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갖고. 40대까지 날씬했던 명숙님. 폐경 이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네요. 42kg, 3kg. 근데 최근에 제가 61kg를 찍었거든요. 갱년기 증상 중에서 여성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배가 나온다 그러죠. 왜 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뱃살이 찌는 이유 따로 있나요? 여성 호르몬 만드는 기관이 난소 외에 그다음에 부신, 그다음에 지방세포라고 그랬죠. 폐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 한 90% 이상 생성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중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필사적으로 여성 호르몬 만들려고 해요. 부신은 뭐 그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클 수는 없고 지방세포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대신하려고 지방세포를 막 활성화가 돼서 커지는 거예요.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 바로 복부입니다. 지방세포가 제일 많은 곳은 배죠. 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와서 체형이 변해요. 안 되죠. 암만 분비해도 뭐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잘해야 한 10% 정도밖에 보충이 안 됩니다. 동생 명숙님의 갱년기 증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 안과 진료도 받고 있죠. 12시 반에 깨도 1시에 깨도 그 날을 꼬박 세고 출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눈이 실핏줄이 터지고 막 눈이 건조하니까 눈 아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거리고 막 그랬어요. 열이 오르고 땀이 나서 잠에서 깨고 맙니다.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하죠. 갱년기는 쉬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온 세월이 지금 거의 6년, 7년씩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언제 끝이 날려나. 누구 10년 했다는데 저도 진짜 10년을 채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나만 깝깝한 거예요. 이게 고질병 같아요. 땀나. 반면 언니 용숙님은 갱년기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열감이 살짝 있는 정도죠. 폐경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등 쪽에서 약간 미열이 막 난다고 해야 되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짜증나는 거와 하가 부끈부끈 올라와서 금방 쑥 내리고 우리 동생을 보면서 아, 우리 동생이 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우리 동생하고 비교하면 제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갱년기 증상 정도를 알아보는 쿠퍼만 지수 역시 언니는 11점, 동생은 32점으로 차이가 큽니다.
갱년기 증상이 없으면 더 건강한 걸까요? 들어가셔서 우리 소금빵이나 탈의하시고 함께 병원을 찾은 명숙님과 언니 용숙님. 호르몬과 지질 검사를 위한 혈액 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명숙, 용숙 자매가 진료실로 들어섭니다. 네. 앉으세요. 안명숙님. 저희는 딸이 4명인데요. 저만 갱년기를 이렇게 심하게 겪어요. 언니들은 그렇게 심하게 겪진 않은 것 같아요. 다 그게 좀 달라요. 다 형제들이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생긴 것도 다르지만 성격들도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참 희한하죠? 네. 꼼꼼한 문진이 진행되고 티셔츠가 젖어서 밤에 잠을 몇 번씩 일어나서 티를 바꿔 아이고. 입고 자고 그런 거는 없고 땀이 땀이 나고 그럴 때는 등에서 네, 등에서 땀이 나고.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언니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시네요. 네? 와, 반전이네요. 동생 명수님이 언니보다 결과가 더 좋답니다. 먼저 여성 호르몬 수치. 동생 명숙님은 25. 그에 비해 언니는 10 정도로 낮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도 동생 명숙님은 허리 요추골과 대퇴부 고관절까지 모두 정상인 반면 언니 용숙님은 요추골과 고관절 모두 골 감소증 상태. 갱년기 증상 정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동생 명숙님은 폐경후 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용숙님 언니는 폐경후 증상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언니분은. 근데 골 감소증 상태시고 폐경후 증상이 없어도 뼈는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거기서 통해서 알았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작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뼈 건강이 급작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네요. 227. 대개 한 200 미만 정도 돼야 되는데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용숙님. 순남님 역시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죠. 명숙님은 이미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또 지질대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들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갱년기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먹으려고 안 했어요. 이제 왜냐면 유방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호르몬 치료했더니 유방암 발생이 증가된다고 발표가 났어요. WHI 그 연구 결과 나오고 나서는 골다공증 또 폐경후 증상 관리하셨던 의사분들이 전세적으로 사실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됐죠. 폐경 후 10년 이내 호르몬 보충요법을 한 경우 오히려 암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 후 빨리 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했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또 뼈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지질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호르몬 치료하니까 더 유방암이 늘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이라든지 또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높여주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그러면 암만 폐경후 증상이 심하거나 또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돼도 치료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보다 덜하긴 하지만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올해 74살의 옥균님이 병원을 찾은 이유는 근육 감소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수님 그 근육이 좀 근육이 많이 감소된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면 좀 몸 근육이 좀 많이 좀 소실. 손실된 거 아주 약하게
이렇게 잠을 유도하는 걸 한번 처방을 해서 드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2년째 그걸 먹고 있거든요. 그게 혹시 갱년기 증상 때문에 그런 수면 이런 수면장애도 오는 것도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예. 남성 호르몬은 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뼈와 근육을 생성하는 것이죠.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근육도 줄고 골밀도가 저하되는데요.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남성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30대 지나면서는 서서히 1년에 1% 가까이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0, 60 지나면서 성욕, 감퇴, 또 발기부진, 근육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뼈도 그때 또 사실은 약해지게 됩니다. 남자분들의 갱년기 관리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규님의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스쿼트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죠. 스스로 느낌이 와요. 근육이 좀 강화되는구나. 나이가 나이인지 30초 버티기가 힘듭니다. 마지막 30초 끝 하고 이제 쉬었다가 뭐 하루에 2번? 팔 알통도 예전만 못하죠.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근육이 많이 빠져서 탄탄하지가 않아요. 낙상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궁여지책 따로 챙기는 것이 있죠.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더해서 계란도 챙기는데요. 근육을 위한 투자입니다. 제가 먹는 게 좀 단백질이 부족한 듯 하니까 보충을 하려면은 뭐 삶은 계란이나 이런 유청 단백질 이 정도는 이제 중간에 간식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세요? 네, 매일 먹죠. 저는 갱년기라는 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남자가 무슨 갱년기야.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갱년기 증상인 것 같다. 수면 장애도. 옥규님 걱정스러운 표정인데요. 남성 호르몬은 504로 다행히 평균 범위였지만 허리 요추골은 마이너스 2.0, 대퇴부 고관절은 마이너스 1.6, 골 감소증 상태입니다. 그럼 운동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걷는 운동 정도로 약간의 근력 당기는 운동. 뭐 규칙적으로 하는 건 없단 말이죠? 예,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그냥 가끔. 네. 제가 보폭을 늘려서 막 좀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한 10분 걷다가 다시 천천히 걷다가. 좋아요. 네, 아주 그래서 좋아요. 그런 보폭을 늘리면 아무래도 뼈에 자극은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 자극하는 골다공증 예방 운동으로는 좋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식생활을 개선을 하고 하는 것 자체로도 올라가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면서 근육이 붙고 뼈가 튼튼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분 모두에게 갱년기에 좋은 식단과 체중 부하 운동이 처방됐고 갱년기 증상이 심한 순남, 명숙님은 호르몬 보충 치료가 추가됐습니다. 갱년기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뼈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저항성 운동을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넘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암만 건강한 사람이라도 잘못해서 넘어지면은 자주한 골절의 찬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갱년기에 좋은 식단과 운동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갱년기,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갱년기에 대한 식사요법을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에 좋은 식단이다라고 하면 122 원칙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 한 번 콩식품 섭취, 특히 여성에게 좋고요. 하루에 2번 뼈째 먹는 생선과 우유 섭취,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매 끼니 단백질 20g 섭취도 중요합니다.
콩식품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명숙님.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콩을 위주로 먹게 됐어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동물성 단백질에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순남님. 폐경 이후에 막 아프고 이러니까 고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긴 해요. 살코기 분들 위주로 활용을 해주시고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삶아서 수육 형태라던가 뭐 장조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이 제거돼 있는 고기 자체를 살코기 부분으로 섭취하실 수 있어서 육류 섭취도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갱년기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 평균 성인 권장량입니다 라고 하면 700 정도인데 폐경 이후에는 1000 이상 섭취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있어서 칼슘 섭취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유 2잔과 멸치 2스푼에 두부 5분의 1모, 생선 반 토막, 나물 2접시를 모두 드셔야 칼슘 1000mg이 됩니다.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중요한데요. 채소, 두부 등에 비해 우유와 유제품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유를 네.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당 불내증 네. 때문에 네. 여지껏 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네. 이제 칼슘 두유, 칼슘 많이 들어있는 두유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최근 갱년기 골밀도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체중 부하 운동. 우리 몸에 하중을 가해 뼈를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파골세포를 억제하고 조골세포의 생성을 증가시켜 뼈를 단단하게 만든다네요.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제자리 뛰기, 줄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뼈가 자극이 돼야 돼요. 체중이 실리면 뼈는 자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뼈에 자극되는 건 체중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걷는데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건 운동이 안 돼요. 최소 자기가 걷는 거 2배 이상 빠른 걸음으로 해서 여자분은 한 40분 이상, 남자분은 50분에서 1시간 이상,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매라면 더 좋죠. 갱년기, 골밀도가 좋아지는 체중 부하 운동 지금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뼈에 수직적인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뼈를 압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 뛰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살짝 뛰는 거. 이게 호핑이에요. 이렇게. 하나. 일명 호핑 운동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뼈는 허벅지 뼈도 있지만 무슨 뼈도 있어요? 종아리요? 척추. 특히 허리. 허리 골밀도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편 상태에서 뛰어야 돼요. 네. 저를 먼저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예요. 호핑 운동은 특히 척추뼈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약간 쿵 소리가 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전신 체중 부하 운동인데요. 팔다리를 모두 이용합니다. 6, 그렇죠. 6, 7, 8. 지금 잠시만요. 용승님 고개는 왜 자꾸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 되나? 정말 그러네요. 이럴 땐 개인 지도가 필요하죠.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팔과 다리의 자세가 그렇죠. 특히 중요한데요. 셋. 자, 여기서 멈춰보세요. 예, 멈춰보세요. 그러면 이 물 무게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압박을 받죠? 이쪽으로 돼. 그 다음에 내 체중이 바닥을 누르고 바닥이 나를 밀어내죠? 두 개의 힘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이 척추랑 다리뼈, 여기 수직적인 충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팔과 다리 모두를 사용하는 전신 체중 부하 운동. 그만큼 뼈가 많이 자극됩니다. 이번에는 하체 뼈를 강화하는 스피드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띄었다가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박차고 일어난다. 이걸 빠르게 해야 돼. 둘. 셋. 다리를 들었다가 딛고 일어나세요. 그렇죠. 둘. 다시 똑같이 호흡 맞춰서. 셋. 그렇죠.
네, 그렇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여섯. 스쿼트 자세에 뼈를 자극하는 체중 부하 운동을 일곱. 결합한 동작인데요. 근력과 뼈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2주간의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12220 갱년기 식단과 골밀도를 높여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열심히 실천 중인 참가자들. 솔루션 8일째 송영민 소장님이 중간 점검을 위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과연 순남님께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몸이 춥고 시렸던 순남님. 여름에도 덮어선을 신고 생활해야 했죠. 일주일 만에 우리 순남님이 달라졌습니다. 반팔과 반바지 차림, 이제는 춥지 않답니다. 송영민 소장님, 운동 동작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합니다. 다 좋은데 예.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무릎을 모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모으거든요. 예. 스쿼트든 중량을 이용한 운동이든 하중을 준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바른 자세. 11자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관절이 잘 움직이게 이렇게 해서 자세를 신경 써야 된다. 스쿼트 자세를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 연골이 닳게 되죠. 무릎도 다리도 11자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관절에는 부담이 덜 가면서 뼈는 튼튼해집니다. 식단도 완전히 달라졌죠. 단백질과 칼슘이 많은 우유와 두부는 기본이고요. 고지혈증 때문에 고기를 금기시했던 순남님. 미역국을 끓이고 계신데요. 무슨 고기를 넣은 걸까요? 이제 살코기로만 위주로 다 찢어가지고 한번 씻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끓이거든요. 아, 닭고기로 끓인 미역국. 담백할 것 같네요. 예전 순남님 식단은 말 그대로 풀밭 그 자체, 온통 나물뿐이었었죠. 이제는 두부에 굴에 닭고기까지 풍성해졌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 부하 운동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네요. 잠을 깊게 자는 것 같아요. 늘 어지러웠는데 어지러운 것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어지러워서 막 뭐 MRI, MRA 다 찍었어요. 아 진짜 근데 어지러운 게 어디로 갔지 진짜. 사라졌어 지금.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만져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준 느낌이 있는데 이쪽은 말랑말랑해요. 힘을 많이 못 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쪽도 옥규님은 왼쪽 다리가 유난히 약한 편인데요. 이쪽도 같이 약해지는 상황.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냥 일반 스쿼트 있잖아요. 네. 평소 하듯이 바닥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하나, 옥규님이 매일 하고 있는 스쿼트 자세,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서죠. 하지만 왼쪽 무릎이 잘 굽혀지질 않습니다. 그럼 이쪽은 앞으로 밀려 있는데 이쪽이 지금 안 밀리죠. 일단은 방법이 한 있을까요? 칸만 한번 해볼게요. 소장님이 집안에 있는 소음 방지용 매트를 이렇게 뒤에다 펼치는데요. 두고 어떻게 하냐면 뒤꿈치를 여기 올리고 앞꿈치를 여기다 대세요. 앞꿈치로 중심 잘 잡으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스쿼트 3번 시작. 많이 내려가죠. 예. 다시 둘. 신기하네요. 발 뒤꿈치를 올린 것뿐인데 자세가 안정되고 무릎이 훨씬 많이 굽혀집니다. 정강이 뼈가 기울어졌죠 지금. 발목에 부족한 유연성을 뒤꿈치로 올려줘서 보완해 준 거예요. 매트를 사용하기 전과 후 무릎의 각도가 확연히 다르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왼쪽 여기에 힘이 가고 여기 이제 발목 통증이 덜하고. 덜하죠. 예. 그러니까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유연성이 나이 들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단순한 동작이라도 반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은 반복 동작, 쉬운 동작으로.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죠. 오늘도 열심인 옥규님 멋지세요. 기분이 업돼,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데 만져보고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면 좀 근육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하루 15분 햇볕 쬐며 걷기도 공통 솔루션에 포함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햇볕 쬐면서 이렇게 걷기 하시니까 좋아요. 너무 밝아 보이시는데요. 네. 비타민 D 먹으려고 인터벌 걷기예요. 인터벌 걷기. 속도를 다르게 걷는 거예요. 3분 정도 막 정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걸으면 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 다음에 3분은 그냥 일상 속도로. 우리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 있죠.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솔루션 인터벌 걷기. 빨리 걸을수록 그만큼 체중이 뼈에 많이 전달되죠. 고강도 운동일수록 체중 부하 효과도 커지죠. 느긋하게 강도를 바꾸는 거예요. 인터벌 운동은 대표적인 고강도 운동입니다. 용숙님이 지금 1시간 걸으시잖아요. 네. 1시간을 30분으로 줄이세요. 예. 강도를 바꿔서. 알겠습니다. 용숙 명숙 자매 정말 즐겁게 운동을 하시네요. 2주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갱년기 식단에 체중 부하 운동까지 갱년기 극복에 진심이었던 사례자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진료실로 들어서는 순남님, 표정이 밝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운동은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실까요? 운동은 네. 걷기. 걷기. 그때 교수님이 빠르게 네. 가볍게 거의 한 20분 정도 오케이. 뛰었어요. 오, 쉬지 잘하셨네. 않고. 그거 하니까 훨씬 힘이 있는 것 그죠? 같더라고요. 식사는 어떻게 조절하셨어요? 저 닭가슴살. 오케이. 예, 그쪽으로 단백질로. 해서 아마 태어나서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셔서 지금 네. 검사 결과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나왔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238이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근데 216으로 또 좋아졌고요. 아, 진짜요? 콜레스테롤이. 예. 와, 놀랍네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걸로 항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 지난번에는 38밖에 안 됐는데 네. 62까지 올라갔어요. 와, 거의 2배 진짜?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여기 열심히 하신 거는 저는 이런 거 보면 다 알아. 순남님은 폐경 호르몬이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비타민 D 등 모든 건강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폐경후 증상이 호전됐다 하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호르몬제는 뭐 이렇게 저가 꾸준히 먹어도 괜찮아 할까요? 그럼요. 저가 네. 워낙 그냥 몸이 좋아지면 저는 네. 먹고 싶어요. 예, 너무 조금 드시고, 힘드니까. 예. 네. 폐경이 된 지 10년 내에 호르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만 네. 그렇지만 10년이 넘더라도 만일 그 호르몬 부족 증상들이 심할 때는 일시적이라도 그때는 단기간 써야 되겠죠. 1년 내외 정도 치료를 해서 그 시기만 넘기면 또 없어지거든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근육 감소 때문에 걱정이었던 옥규님. 알통이 좀 생겼어요? 예, 좀 뭐 며칠치 안 됐지만 한 이제 기분이 또 기분이 좋죠. 예, 기분적으로 상당히 업되고요. 좋죠. 옥규님은 남성 호르몬이 무려 50 정도 높아졌고 혈관을 보호하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도 10 이상 증가했죠. 그러니까요. 옥규님,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명숙님.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증상들은 어땠어요? 그랬는데 그 약 호르몬제 약 음흠. 먹고 한 3일은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잤어요. 심한 열감과 땀 때문에 수면 장애가 심각했죠. 땀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땀 나는 것도 줄어들었고. 네, 밤에는 거의 열과 땀이 나지 않았어요. 여성 호르몬이 지난번엔 25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390으로 올라갔어요. 호르몬 치료의 우와, 효과 때문에 쫙 놀랍네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약
약을 확실하게 드신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 증가에 비례해 갱년기 증상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선생님, 그 호르몬제는 네. 얼마 정도 복용을? 자궁이 있는 분들은 한 5, 6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돼 있어요. 최소 3, 4년 또는 4, 5년 정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어요. 명숙님, 이제야 웃음을 되찾았네요. 그냥 식사요법, 운동요법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콜레스테롤이 227 좀 높았어요. 202로 좀 떨어졌고요.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용숙님. 그만큼 혈관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올해 56세인데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줄 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매우 만족스럽고 아주 좋았습니다. 갱년기가 힘들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여기 지금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나의 건강 관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갱년기는 질환이다. 병은 알려라. 일단 왔을 때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폐경이라서 갱년기 증상이 좀 있으니까 나를 좀 이해해달라. 아, 엄마가 그렇구나. 아, 부인이 그렇구나.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이건 내가 우기지 말고 좀 참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물이 날 정도로 해서 긁기도 하고. 각질이 눈 오듯이 그냥 계속 흘렀던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다가 또다시 또 번졌다가 완전히 다 사라진 날이 없어요. 아니 내 머리가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한 번씩. 절대 금물이 되시는 거예요. 또 있는가도 몰랐어요. 두피 질환에서 역할은 중요합니다.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나을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또 들게 되네요.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